실전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의 저자 정다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글로벌 IT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랫폼에서 새로 어떤 기능을 출시한다든가, 신제품의 새로운 피처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때 보람이나 즐거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건가요? 즐거움이란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을 한국 소비자들한테 알린다.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노출이 많이 있어서 또 그것도 즐겁게 또 일하는 요인도 됐던 것 같아요. 주로 국내에서 네, 저는 국내에서 근무를 했고 네. 그런데 저희가 미팅이나 어떤 그런 건 외국에서 많이 하기도 하니까요. 네. 출장이 많으시겠네요. 네, 출장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를 통통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영어를 의사소통에 필요한 만큼은 합니다. 외국에 살다 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의 어학당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대학교 때 네덜란드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머시브라고 하죠. 이렇게 네. 영어가 안 되면 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1년 동안 좀 집중적으로 또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영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제가 영문학,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한 학기에 주로 한 권이나 두 권 정도의 이제 텍스트북을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저희가 토론하고 좀 딥다이브를 하는데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는 영문과 수업이 매주 한 권씩 읽고 그 한 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어 소설을 엄청 열심히 읽었죠. 고전, 허먼 멜빌의 백경, 제인 에어 이런 것들을 언서로 좀 읽었던 경험이 좀 그때 영어책 읽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래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회사에서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꼭 찾아보고 기록을 좀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좀 이메일 중에 좀 괜찮은 이메일 같은 걸 좀 아카이빙 해놔가지고 근데 주로 제가 이메일 하는 거는 솔직히 일을 하면서 쓴 언어는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업무를 20년 해왔고 이 업무에서 쓰는 영어는 비슷한데 왜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회사를 그만둘 때 이럴 때 페어웰 메시지를 쓴다든가 이런 거는 자기의 마음을 되게 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메시지들을 제가 많이 모아놔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서로 매일매일 배우는 거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하고 매일 배우는 게 그 외국 회사의 영어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행하는 영화나 이런 거 좀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뉴스도 좀 재미있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출이 많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 듣기 능력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만 굉장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또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가 같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달라 그랬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거에 필요한 건지 내가 모르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제대로 질문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청이 가장 중요한 스킬 아닌가? 되게 누가 멋있게 막 한 바닥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다시 물어봐가지고 한다든가 약간 이런 적극적인 경청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장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출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홍보 담당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걸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석세스 케이스 발표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좀 배우고 싶은 것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인데 이제 AI의 시대가 됐으니까 AI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얘기해본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교육 플러스 그 다음에 회의, 워크샵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출장 갔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 국가 문화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스피치를 하실 기회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퍼실리테이터가 돼가지고 세션을 진행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한 사례를 또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출장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문화를 경험하시고 할 텐데
기억나는 최근에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최근에 저희 작년 말에 저희 매니저가 호주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저희가 팀빌딩 워크숍을 했어요. 네. 근데 호주에 본다이 비치라고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네. 이틀 정도 저희가 만났거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요트를 뭐 10명이 탔다 그러면 네. 5명은 요트 운행하는 걸 해보고 네. 5명은 그 요트에 나눠가가지고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서로 얘기하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또 요 세션이 끝나고 다음 날은 그 본다이 비치에 가가지고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계속 걸어가면서 이 퍼실리테이터가 질문을 줬어요. 네. 뭐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화를 통해서 서로 얘기하니까 팀원들 잘 몰랐던 팀원들하고 얘기해서 또 굉장히 좋았고 또 자연과 함께 하니까 또 이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괜찮았던 워크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힘든 부분은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하고 정리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재택근무도 하시나요? 네, 재택은 저희 회사는 3일 정도는 회사에 나가고 네. 이틀 정도는 재택을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네, 재택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을 굉장히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제가 재택해? 그랬더니 자기 재택하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친구의 부장님이 재택만 하면은 얘가 놀면 안 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을 시킨대요. 솔직히 회사에 나오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디어 교환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회사에 8시간 있다고 해서 8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 회사는 뭐 재택을 하든 일을 이 사람이 좀 늦게 오든 어차피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이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형식보다는 어떤 그 과정과 어떤 효율성 이런 거를 따지는 측면에서 조금 저는 회사가 직원을 믿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이 재미있다고 할 때는 내가 일을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요소를 좀씩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의 코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메일을 보고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 저희는 이제 홍보팀이니까 뉴스 모니터링도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먼저 메일을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의 들어가고 또 사람들하고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주로 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의 들어가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영어 이메일과 한국어 이메일은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저도 책에 그 챕터를 쓰면서 막 스터디를 해보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국 이메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백그라운드를 먼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네. 근데 영어 이메일은 여기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벤트는 어떤 겁니다. 부가식으로. 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준다.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어 이메일은 멋지고 화려하게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국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상대국의 규범과 예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스터디하다가 본 사례는 어떤 영국 대사가 뭐 아랍권 국가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방석에 앉으라고. 근데 방석에 거기서는 굉장히 최상석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방석에 못 앉는다. 의자를 가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결례죠. 그런 식으로 그 상대 측의 관습을 아는 거, 그게 이메일 형식을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메일에 서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법이 있죠. 그런 거를 좀 따르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막 물어본다면서. 그러니까 하이 제니 그다음에 막 바로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외국 사람 볼 때 약간 예의 없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초창기 엄청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너 하와이유라고 한번 쓰면 좋겠다라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딱 뭐 잘 지내니 인사말, 서도 이런 거 꼭 쓰는 거 잊지 않고 물론 미국 회사에서 하다 보면 좀 달라져요. 미국 회사에서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예의 같은 걸 좀 더 빼고 그리고 많이 일해본 사이는 되는데 많이 일해보지 않은 사이는 항상 그걸 좀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메일 본 사람이 뭐 dear라고 쓰면 저도 답변 dear라고 써요. 그리고 hi가
실제적으로 워킹 이메일에서는 기본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이 디어라고 보는데 제가 하이라고 바로 쏘면 이 사람은 저를 혹시 예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유럽 쪽 메일은 디어라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디어라고 그냥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요즘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네. 이제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은 우리나라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에서도 네. he라고 무심코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he가 아닐 수도 있고 she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성별을 이렇게 특정 짓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에이시언들은 막 이런 것도 되게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에이션이 아니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또 다른데 그런 식으로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가 혹은 누구를 무시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체크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너의 허스번드는 뭘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허스번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중립적인 언어 사용 이런 걸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더 좁아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파티에 왔을 때 같이 파티에 초대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파티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양성은 글로벌 기업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슨 리포트 같은 거, 경영 리포트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다양성이 좀 잘 이렇게 존중되는 기업에서 좀 더 성과가 훨씬 잘 나온다. 뭐 이런 그런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그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 언어를 잘해도 그 문화적인 맥락을 모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에 되게 이렇게 탐험해 보려는 거. 그러니까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 국가의 담당자에게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유의해야 될까요? 요청을 할 때는 자기의 목적을 저는 명확하게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지난달 세일즈 리포트 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뭐지? 이게 왜 달라는 거지? 막 궁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기본은 이 이메일에 한 번 이 이메일만 읽어도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모든 거라는 건 이 이메일의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먼슬리 세일즈 리포트를 줘. 왜냐하면 뭐 다른 디렉터가 어떤 뭐 차이나 마켓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를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줄 수 있겠니? 그래서 요걸로 한 번에 커뮤니케이션을 축약해서 주면 그 사람이 딱 보고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백그라운드 설명 그다음에 이게 왜 필요하고 그 6화 원칙 있죠? 뭐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아요.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뭐 이런 거 저희가 배웠던 거 그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좋겠죠. 왜냐면 제가 그냥 아무 그 맥락 없이 다음 뭐 무슨 뭐 재팬 세일즈 리포트 줘 이러면은 그럼 왜 필요한데? 이렇게 오고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지만 효율을 담보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런 거를 쓰실 때도 생각하면서 정보를 담아두면 너무 좋죠. 그럼 마찬가지로 상대국에서 나한테 어떤 요청이나 제안을 했는데 다 수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때 신경 써야 될 점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걸로 필요하구나 하지만 지금 그리고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규다 컴퍼니 레귤레이션상 이게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별 이 수치를 알려줘. 그런데 그 글로벌 정책에 의해서 국가별 수치는 노출이 안 되게 돼 있어. 약간 이런 백그라운드를 주면 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면 거절해도 괜찮은 그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글 이메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은 뭐 업무가 너무 몰려서 뭐 6월까지는 이게 힘든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면 거절을 당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거절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거 그것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실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저는 최고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타이레놀에 누가 독극물 넣었다고 막 이런 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때 존슨앤존슨은 타이레놀을 다 수거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고 회사에 피해는 있지만 만약에 있는 리스크를 위해서 우리는 다 수거한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메일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첨부 파일을 보내는데 첨부 파일을 보낼게 하고 안 보낸 경우 그때는 그냥 바로 미안하다. 이거 누락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안 보내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보내는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잘해야 돼요. 땡큐를 잘해야 돼요. 땡큐는 많아도 부족하지 않다. 땡큐, many thanks 이런 식으로 클로징에 항상 어쨌든 이 이메일을 읽어준 것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번역기 성능이 날로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할 필요 있어? 그냥 번역기 쓰면 되지. 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시겠어요? 되게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챗 GPT에 쓰려면 어떤 페르소나를 주고 이렇게 명령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영어의 어떤 이메일의 기본을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훨씬 더 이메일의 속도가 높아지거든요. 챗 GPT나 이런 거 많이 쓰면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기본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포토샵을 원래 쓰던 사람이 AI를 쓰면 훨씬 잘하게 된다. 그것처럼 엑셀을 원래 쓰던 애들이 좀 뭔가 엑셀을 쓰게 되면 그 엑셀을 AI 이용하면 훨씬 더 잘하게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어의 기본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메일의 기본을 알고 있을 때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게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 없이 하면 내가 이게 좋은 이메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춰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실전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쓸 때 나 네이티브도 아닌데 무슨 이런 책을 써?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편집자가 저의 친구예요. 대학교 때 영문학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고 이 친구도 공부 더 열심히 한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같이 고생해서 이메일 쓰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에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저도 이제 우당탕탕 하면서 막 그런 실수를 하면서 배웠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 반응도 좋고 사람들이 되게 도움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전까지 나왔던 책들은 약간 백과사전식 책이 많았는데 여기는 제가 좀 실제 옛날 회사에서 쓴 이메일 용례라든가 그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누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게 실전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입사원분들도 되게 많이 사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인데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에 HR도 제가 아는 분이 또 되게 많이 사셨어요. 직원들 주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실무에 영어를 좀 쓰게 되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점점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지만 영어 이메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책이 바이블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어떤 용례의 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냥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책 그 사무실에 꽂아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쓴 사례들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쓴 사례가 있다면 내가 발견한 좋은 어떤 표현이 있다면 자기 걸로 애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끝난 책이 아니라 이제 이 책을 기본 삼아서 나의 그 실전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사례를 업데이트하면은 나중에 왜 여기다 적어놓으면 또 안 보이잖아요. 저 여기 노트에 적으면 또 찾을 수가 없고 이걸 진짜 바이블처럼 만드는 거 그거를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잘할 수 있다는 좀 희망을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거부터 해외 요리 유명한 그런 요리사 이런 셰프분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거를 찾아보면서 노출을 늘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것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영어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감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뭐 월요일에 주말 잘 놀고 나서 월요일 갑자기 아침에 이제 글로벌 콜에 들어가면 갑자기 영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뭐 팟캐스트를 듣는다든가 약간 감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영어를 좀 가까이 두고 자꾸 접하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니까 그럼 나는 이번 달의 시작은 언제 할까? 그래서 3일이 쌓이면 뭐 1년이 모이면 며칠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나를 탓하지 말고 그래 사람은 누구나 지속하기 어렵지. 그러면 다음 시작은 언제를 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여유를 주시고 즐기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일이 뭐 회사에 속한 일도 있고 그다음에 나를 이제 나의 어떤 강점을 살리는 일도 될 수가 있는데 일을 일단 좀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에 책을 아는 분이랑 같이 써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